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킴 팍스 쿡카운티 검사장이 지난 화요일 수천 페이지의 배우 스몰렛 사건과 관련된 이메일 그리고 텍스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직도 미스테리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메일 텍스트가 공개된 것은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언론사들의 정보자유법에 의한 공개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킴 팍스 측으로서는 이 사건에 우리가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쿡카운티 측의 스테이트 어터니의 주장입니다. 배우 스몰렛에 대한 중범죄 16개 항목의 기소는 과잉 처벌이었다. 고로 기소를 중지한다. 여기에 외압이라든가 정실은 없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언론 또는 시민들의 의문인데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다. 당초에는 기소에 자신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견해를 표명했었지 않느냐. 그러다 갑자기 기소 중지했다는 것은 이해가 불가한 조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카고시 그리고 시 경찰의 입장입니다. 이 파렴치한 자해 조작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비가 $13만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세금 돈이다. 고로 변상을 해라 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모두 쿡카운티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과연 공정하게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즉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쿡카운티 검찰에 공개된 이메일, 텍스트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여기에서 나타난 사실들, 또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개된 쿡카운티 검찰의 이메일과 텍스트 내용들입니다. 이 수천 페이지 분량이 공개가 됐는데 그러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하찮은 내용들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사항들은 편집이 되거나 또 미제출된 분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킴 팍스 검사장이 이 사건으로부터 자진 기피 신청을 냈는데 이 조치가 별 의미가 없었다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즉 그녀가 자진 기피를 했지만은, 즉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메일 내용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 사건에 개입을 해온 정황이 여러 군데서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내부 문건들을 보면은 쿡카운티 검찰이 이 사건으로 매우 당혹해하고 사건 진화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초에 기소 중지 조치를 할 당시에는 이렇게 시끄러운 반응을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직도 검찰의 기소 중지 조치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 또 미스테리로 남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3월 27일 킴 팍스 검사장이 선타임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건 기소는 충분하다. 이것은 아주 스트롱 케이스다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틀 후에 3월 29일에 시카고 트리뷴에 기고를 했는데 이 사건의 증거 또는 증인 진술이 유죄 판결에 확실치 않다라고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고 할 때 규정상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수하 검사를 담당 검사로 투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이 사건 기피 신청을 낼 때 그 이유가 스몰렛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청탁을 받는 등 이 사건에서 노출됐기 때문에 기피한다라고 그 이유를 대섰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스몰렛의 변호사 이외에 그에게 줄을 대거나 직간접적으로 청탁을 했거나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던 외부 사람들의 신원이 전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 외부 인사 또는 외부 인사들과의 접촉이 프라이버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고 재판에 대한 외부의 압력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스몰렛에 대한 법정 기록은 변호인 측의 신청으로 완전히 비공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기록조차도 언론들이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킴 팍스 검사장이 이번 주에 관련 문건들을 공개를 한 데 이어서 쿡 카운티 인스펙터 제너럴 감사실의 감사를 받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메일 내무 문건의 공개라든가 자체 감사로 이 의문이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일부 언론들이 이 사건의 외압이라든가 외부 영향력 행사 여부에 의문을 가지면서 전 퍼스트 레이디였던 미셸 오바마의 비서실장 그리고 제시 잭슨 측의 접촉 사실을 잠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사실에 대한 언급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들의 접촉이 물론 대수롭지 않거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처리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한 측이 바로 시카고 시장 그리고 시카고시 경찰국장입니다. 배우 스몰렛의 조작, 자해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비가 $13만 들게 됐는데 이것은 세금 돈이다. 고로 이것을 변상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없게 되니까 결국 소송 제기까지 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다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지난 1월 29일 드라마 엠파이어에 출연 중인 배우 스몰렛이 귀갓길에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폭행 당시에 인정적인 욕설 또는 동성애 혐오 욕설이 있었다는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경찰은 이것을 hate crime, 혐오 범죄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 2명을 체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스몰렛에게 $3,000를 받기로 하고 꾸민 자작극이었다라고 실토를 했고 증거가 나왔습니다. 결국 쿡 카운티 검찰이 스몰렛을 16개 죄목 모두 중범죄 펠론인데 이것으로 기소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3월 26일에 돌연히 검찰이 기소 중지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 이유는 과잉 처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몰렛 자신은 이때까지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혐의 사실조차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았고 이메일을 보면 계속 이 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검찰의 말대로 과잉 처벌이었기 때문에 기소를 중지한 것인지 또는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인지 또는 킴 팍스 검사장의 단독 작품인지 아직도 아무것도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법을 하면은 우리를 처벌하게 될 쿡 카운티 검찰의 모습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18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뮬러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특검이 제출한 약 400페이지 분량 보고서 원본 가운데 대배심에 제시한 정보, FBI와 동맹국 관련 기밀 자료, 사생활 관련 정보 등 공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내용을 수정 삭제한 편집본입니다. 앞서 언론은 백악관이 법무부와 발표 내용을 미리 상의 조율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부터 중립성과 투명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내통 의혹을 조사할 목적으로 9개 은행의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대형 은행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는 뮬러 특검 최종 보고서 외 제출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하원이 소환장을 발부한 은행들은 도이치방크, 캐나다 로열뱅크,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 등 외국은행 3곳과 JP모건 체이스, 시리그룹,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캐피탈원 등 국내 은행 6곳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군부대 시찰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제재 완화 압박 메시지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언론은 어제 안보 분석가들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지난 16일 군부대 시찰에 대해 제재에 대한 타협이 없을 경우 대치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언론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이후 새로운 전술무기 실험을 참관하기 위해 군사시설을 방문한 적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컬럼바인 하이스쿨 총기 난사 사건 20주년을 맞아 이 사건에 집착한 한 여고생의 총격 위험을 경고하고 추격에 나섰던 경찰이 어제 추격 24시간 만에 용의자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로리다의 여고생으로 알려진 솔 페이스는 무기를 가지고 컬럼바인 하이스쿨 등을 공격할 위험이 있어 전날 덴버 일대의 경찰과 각급 학교 20여 곳이 교문을 폐쇄하고 학생들을 귀가시키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사진이 용의자를 덴버시의 한 산악지대로 태워주었다는 운전자의 제보를 받고 일대를 수색한 결과 페이스가 스스로 총을 쏜 듯한 총상을 입은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FBI가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제품이 사용 하루 이틀 만에 기능 이상을 보였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갤럭시 폴드를 폈을 때 한쪽 화면이 꺼지거나 깜빡거리는 현상 혹은 스크린에 줄이 간 현상 등이 보고됐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가 약 20만 회 접었다 펴도 될 만큼 견고한 내구성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는 26일 국내에 $1980에 출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시카고 다운타운 지역에서 수백 명의 틴에이저들이 곳곳에서 패싸움을 벌여 수라장이 됐었습니다. 경찰은 밤 9시경부터 벌어진 이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 기마 경찰까지 동원하면서 다운타운 룹 지역과 밀레니엄 파크 지역을 포위했습니다. 경찰은 주동자들을 무단 침입, 설한 행위 등으로 체포했는데 다행히 중상자는 없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에 잦은 사고로 주말에 미성년자에 대한 통금을 실시해온 지역입니다. 시카고의 인구가 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센서스국의 통계에 따르면 시카고의 인구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2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 밖에 쿡 카운티를 비롯해 레이크 듀페이지 카운티의 인구도 감소됐습니다. 한편 뉴욕과 LA의 인구도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서부 서버브 지역 라이언에 있는 라이언 미들스쿨에서 9학년 학생이 총으로 자신을 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자살 행위인지 또는 사고에 의한 사망인지에 대해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총기가 발사된 후 학교 당국은 교실을 모두 잠그고 학생 보호에 나섰으나 위험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5도, 밤 최저 39도. 성금요일인 내일은 강한 바람과 함께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8도, 밤 최저 39도. 토요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8도, 밤 최저 40도. 부활주일은 기온이 다시 70도대로 오른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75도, 밤 최저 47도입니다.